정말 그동안 한국 가요사에 참 보기 드문 퍼포먼스 가수라는 그런 새로운 하나의 장르를 보여줬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멋진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보이스킹, MBN의 야심작 300억 프로젝트. 각종 수식어가 많이 달려있는 보이스킹인데요. 보이스킹의 본격 무대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이스킹은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예선 2라운드를 마치고 3라운드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3라운드에 진출한 40명의 출연자가 가려졌는데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 아니라 보이스킹 40인의 도둑들, 팬심을, 여심을 훔친 40명의 도둑들이 펼치는 진짜 도둑은 누구인지, 과연 누가 가장 많은 팬심을 훔쳐가는 진범인지, 이거를 이제 밝히는 3라운드부터가 시작이 됐고요. 3라운드에서 이미 또 준결승으로 진출하신 분들이 가려졌습니다. 어제 일부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단한 무대가 정말 선보였는데요. 조장혁 씨와 김용진 씨가 3라운드 첫 번째로 조장혁 씨가 준결승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광옥 씨, 안기백 군의 무대에서는 이광호 씨가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어진 최정철 씨, 조관우 씨, 빅매치였는데요. 최정철 씨가 준결승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파피년준, 양동근,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 파피년준이 준결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리 씨와 김종서 씨의 아름다운 무대, 김종서 씨가 준결승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결승 진출자들도 가려졌고 40인의 팬들의 마음을 훔친 이 도둑들, 보이스킹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되었고요. 남아있는 3라운드 출연자들의 정말 멋진 무대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보이스킹의 장점은요, 여러분, 1라운드, 2라운드, 그리고 3라운드까지 정말 투명하고 명료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적할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타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보여주던 아니 도대체 왜 저런 걸 하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걷어내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제가 그 팀 미션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굳이 미스터 트롯뿐 아니라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어느 족보에서 나온 건지 팀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고 하면은요. 가수가 무슨 그룹으로 앞으로 활동을 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팀 미션을 해가지고 팀으로서 뭔가를 완성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팀의 실수가 있고 팀의 조화가 안 맞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왜 필요하죠? 우리는 정말 노래 잘하고 우리 가슴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무슨 여기 새마을 운동합니까? 협동 단결해가지고 무슨 운동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오디션의 병폐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혹시나 3라운드에서 이런 팀 미션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3라운드도 1대1 데스매치. 너 또 나와. 정말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 1대1 데스매치하고는 느낌이 전혀 다른 훨씬 더 긴장감 있는 3라운드 데스매치가 진행이 됐고요. 만약에 3라운드 데스매치에서 추가 합격자가 없다면 정말 참 아쉽게 느껴지는 탈락자분들이 이미 속출했습니다. 조관호 씨라든지 김용진 씨라든지 이렇게 정말 안기백 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 글쎄 떨어졌지만 그거를 우리가 저 사람이 왜 떨어졌지?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저분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된다. 왜? 그 경연에서 그 당시의 경연에서 저런 판정이 나왔을 것 같다라는 수긍은 되지만 이분이 정말 떨어진 거는 정말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참 아까운 분이 떨어졌다. 왜 저렇게 데스매치가 됐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이죠. 예, 하지만 그 데스매치 자체가 정말 너무나 서로가 선의의 경쟁으로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뭐 시청률이 조금 더 치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뭐 팬분들의 바람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재방송을 거의 뭐 일주일 내에 합니다. 그래서 본방을 사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재방송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재방송 시청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거의 1시까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아마 본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재방송이 거의 뭐 일주일 내에 하기 때문에 MBN에서도 하고 MBN 플러스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재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킹, 다만 좀 몇 가지 그 얘기가 나올 법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출연자들의 사연을 이렇게 이제 조명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스토리라고도 하고, 또 이제 인간적인 면들이 좀 이렇게 조명이 되면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저분이 참 저런 스토리가 있구나 하는 점에서 또 몰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응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이 들지 않게끔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씩 노출이 되더라고요. 출연자들의 인간적인 부분을 그러면 전혀 뭐 빼고 노래만 딱 해라, 그렇죠? 이런 요구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좀 무미건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출연자들의 여러 가지 뭐 인간적인 스토리, 사연들을 알려주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어제도 이제 조금 그런 모습들이 노출이 됐는데요. 어느 분이라고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심사를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거를 이제 뭐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축하한다, 올라가신 분은, 그리고 이제 뭐 탈락하신 분은 참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뭐 가지고 있는 오늘 무대에서 이렇게 이제 밝히는 사연,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은 앞서서 심사 결과에 그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런데 굳이 딱 심사를 하기 전에, 즉 점수를 누르기 전에 그 본인의 어떤 뭐 인간적인 스토리라든지, 예, 대부분 뭐 좀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 예, 또는 뭐 감동 스토리 이런 것들인데 굳이 심사 직전에 그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려하는 것이, 어제 올라가신 분들이 저는 다 충분히 합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실력적인 면에서 또 무대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완성도, 여기에서 그 어제 올라가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팬들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뭐 객관성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좀 차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그 경연이라도, 근데 뭐 이미 녹화가 다 됐겠죠. 예. 근데 뭐 제작진이 이제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편집을 할 수 있으니까 남은 이제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서도 굳이 뭐 출연자들의 인간적인 사연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 직전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심사가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뭐 밝혀주는 것이 또 보는 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좀 불편함이나 오해 소지가 없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2라운드가 끝나면서 40명의 3라운드 진출자들이 나오고, 준결승을 향한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에서 5명의 진출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장혁 씨, 이광호 씨, 최정철 씨, 파핀현준, 그리고 김종서 씨. 자, 저는 이 중에서요, 양동근 씨의 무대가 좀 아쉬웠습니다. 예. 뭐, 최고의 무대를 보여준 그 멋진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아쉬웠냐면은, 어제 파핀현준 씨와 양동근 씨가 보여줬던 무대는 정말 노래를 이 목소리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 어떤 퍼포먼스로 전달해주는 그 감동이 노래를 듣는 사람에게, 야, 정말 꼭 이 보이스, 이 가창력만으로 노래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보여주는 그 연출에서도 노래의 감동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멋진 무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핀현준 씨는 앞선 무대에서도 정말 그 어떤 이의 꿈, 조커 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정말 그동안 한국 가요사에 참 보기 드문
퍼포먼스 가수라는 그런 새로운 하나의 장르를 보여줬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멋진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어제 역시도 챔피언이라는 노래로 정말 최고의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맞서서 양동근 씨도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줬는데 양동근 씨의 패착은 저는 게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스트로 나왔던 아이키,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정말 MBN은 이 보이스킹이 뭐 300억 프로젝트라는 그런 그 홍보를 했었는데 게스트의 클래스 자체도 틀린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스포일러로 이미 부활의 김태훈 씨가 이게 김동명 씨 부분에 아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 게스트로 나와서 연주하는 모습이 살짝 비쳤죠. 그래서 이것도 뭐 참 어마어마한 역대급 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키 씨를 양동근 씨 무대에 이 게스트로 불러왔던 건 역시도 정말 뭐 대단한 그런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패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무대에서 게스트를 부르는 목적은요. 가수, 즉 주인공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키 씨가 나와가지고 양동근 씨가 반짝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화제성이 있는 분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나오자마자 뭐 킹메이커들도 하고 이렇게 놀래고 판정단석에서도 이렇게 그 리액션이 나오고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아이키라는 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좀 젊은 층에서는 많이 알려진 그리고 유명한 아티스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양동근 씨에게 모든 것이 집중돼야 되는 무대에서 이분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무대는 보여줬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시선의 분산 또 그리고 몰입도와 집중도 면에서 양동근 씨에게 가는 어떤 스팟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패착이 아니었나. 예. 빅매치 중에 빅매치였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양동근 씨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멋진 게스트를 모시고 왔는데 그리고 멋진 무대를 보여줬는데 그러나 정작 본인이 좀 더 어필하는 데는 좀 독이 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 게스트를 이렇게 섭외하시는 분들은 본인을 더 돋보여 줄 수 있는, 예, 물론 이제 유명세를 가지신 분이 오시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분이 무대에서 올고지 그 자기를 더 돋보여 주기 위한 그런 역할로서 충실하게 그 비춰질 때 그 게스트를 부른 효과를 더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어제 그 3라운드 경기에서 좀 아쉬웠던 점들, 사연을 얘기를 할 때 심사평가 이전에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그 편집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그리고 양동근 씨의 무대, 이거는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아쉬워하는 겁니다. 양동근 씨가 참 좋은 무대를 보여주시고 멋진 게스트분을 섭외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양동근 씨가 돋보이는 데는 오히려 조금 독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3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가 보이스킹이 제대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산상으로는요, 지금 40명이 3라운드에 진출을 했고, 이미 이제 그 10분, 그래서 이제 5경연이 끝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30분, 15경연이 더 남았습니다. 아마 한 번에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이 그 10시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12시 40분, 50분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뭐 3시간이 조금 못 되죠. 그러면은 160분 정도 되는데 한 명당 노래하는 시간 그리고 뭐 이 등장하는 부분 또 심사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30분이 한 번에 다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3라운드도 앞으로 약 2회 정도 방송이 된다고 보면은 아마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3라운드에서 와일드카드가 없다면 준결승에는 20분이 올라가시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경합을 해가지고 결승전에는 10명이 올라간다? 그러면 10명이 이제 경합을 해가지고 최종 우승자를 뽑는다. 이런 이제 뭐 로드맵이 예상이 되는데 갈수록 흥미를 더해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누가 보이스킹이 될지, 누가 최종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지 이것도 뭐 물론 궁금하실 부분이지만 한 해 한 해 보여주는 콘서트라고 느껴지고
경연이라기보다는 정말 페스티벌, 축하 공연 같은 그런 멋진 무대를 선물해주는 보이스킹.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는 트롯 가수분들 또 트롯 곡들이 많아가지고 트롯 보이스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만 회를 거듭할수록 트롯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장르의 이런 그 가요를 통해서 최고의 가창력을 가진 보컬리스트를 뽑는 그런 정말 보이스킹이라는 타이틀에 제대로 걸맞는 그런 연출이 아닌가 느껴지면서 본방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3라운드 나머지 경연들 그리고 준결승, 결승에 관한 소식 여러가지 분석을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킹 40인의 도둑들 진범을 잡아라. 팬심을 송두리째 훔쳐가는 이 도둑들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여성 팬분들은 한번 빠지시면 다음 주까지 굉장히 갈증을 느끼셔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또 보이스킹에 관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재밌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TV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